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몽수의 정상회담 1부 시작하겠습니다. 하여튼 8일 집회 이후에 집회 당일 또 집회 이후에 이제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하고, 저 개인적으로는 말 그대로 다사다난했던 2022년 이제 끝나오니까 살짝 좀 왠지 모르게 좀 우울감도 들고 약간 좀 무기력한 느낌으로서 사실 좀 생활을 했었는데, 12월 8일 집회 그리고 그 이후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보니까 좀 약간은 좀 잊고 있었던, 좀 잠시 코로나 사태 등으로 이제 좀 잠시 접어두었던 좀 투시가 좀 살아나는 느낌이고요. 하여튼 정말 야비하고 비열하게 전방위적으로 뿌락치부터 해서 지금 정말 온갖 난리를 치고 있는데, 한번 좀 두고 보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끝을 한번 보자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이제 오늘 1부에서는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수능 시험도 치러졌고, 지금 이제 그 수능 시험 이제 성적도 지금 발표가 된 것으로 보여지는데, 저도 이제 크게 이러저런 다른 일에 좀 관심을 갖다가 크게 좀 주목을 못했는데, 아시는 바처럼 이제 입학 연령 낮추는 것 때문에 이제 교육부 장관이 이제 임명된 지 얼마 안 되고 이제 갈리고 나서, 이제 과거에 MB 때 이제 교육부 장관을 했던 이주호란 작자가 다시 이제 교육부 장관으로 임명되었는데, 관련된 내용들 좀 보니까 이게 심상치가 않아서 꼭 이거를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2023년 이제 대학 입시 수능 성적이 발표됐습니다. 이제 점수로만 따졌을 때 이제 수능 만점자가 3명인데, 근데 웃기는 건 전국 수원 1명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과학 탐구 영역의 선택 과목의 차이 때문이라는 것인데요. 이제 예전에 저같이 이제 학력고사를 친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 이후에도 아마 점수로만 이렇게 판별했던 것 같은데, 어느샌가부터 이게 표준 점수라는 게 이제 도입이 돼가지고, 즉 이제 상대적 난이도에 따라서 그 어떤 실제 그 어떤 평가의 점수가 변경이 되는 것이죠. 사실은 이제 이 학과 전형이 복잡해지면서 이 표준 점수를 어느 과목에 넣는지 안 넣는지, 또 비중을 어떻게 두는지 사실은 각 대학 및 이제 학과별로 지금 다 달라지어 있는 것으로 원칙적으로는 알고 있는데, 어쨌든 실제로 이제 수능 만점을 받아도 그 입시 전형에 있어서는 만점이 아닌 희한한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몇 년 전에 이제 수능 만점을 받던 학생이 이제 서울대 의대의 수시 전형에 이제 지원을 했는데 불합격 처리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수시 전형이니까 또 전형에서 평가 기준이 달랐다는 것이 이제 이유가 되겠지만, 결과적으로 이런 표준 점수라는 것이 내가 시험을 치른 나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결국 출제 난이도와 함께 해당 선택 과목을 어떤 학생들이 어떻게 결과를 냈느냐에 따라서 만점은 만점인데 만점이 아니라고 평가받는, 정말 좀 저는 납득하기가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만점은 만점이죠. 그러니까 하나를 틀렸을 때에 그게 99점이라는 점수가 그걸 표준 점수에 따라서 달리 평가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니 만점을 받은 학생이 왜 만점이 아니라는 건지 저는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 외에 이제 수능 오류에 대해서는 제가 아주 잊지 않을 이제 문제가, 아마 좀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좀 본격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에 이제 수능 시험이었는데요. 세계지리 8번 문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그 자료 한 면이 나갈 텐데, 이 문제에 있어서 이제 정답에 오류가 있다는 것이 이제 지적이 되었습니다. 어떤 부분이었냐면, 이제 그 문제를 보시면 이제 A라는 부분이 이제 유럽연합, 이제 B라는 부분이 나프타, 이제 북미 자유무역협정 구역이라는 것이죠. 그 나프타를 표시하는 것인데, 여기서 이제 문제의 지문은 디귿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A는 B보다, 즉 그러니까 유럽연합이 B보다 총 생산액의 규모가 크다라는 이 디귿의 지문이 맞냐 그르냐라는 것이었는데요. 결과적으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소송이 이제 진행됐었는데, 그러니까 1심 법원에서는 EU가 나프타보다 총 생산력이 많다고 교과서에 명시가 돼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오류라고 볼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기각이 되었고, 2심 법원에서는 통계청 수치를 근거로 2010년 이후의 총 생산액 및 2007년부터 2012년까지의 평균 총 생산량의 경우 나프타가 EU보다 더 크므로 이 지문, 디귿이라는 지문은 명백히 틀린 지문이다. 이게 갈리는. 그러니까 교과서가 편찬되고 나왔을 당시에는 이제 그 지문의 내용처럼 EU가 나프타보다 역내 총 생산량이 많다는 것이 이제 교과서에 명시되어 있었는데, 이게 이제 이 시험이 2013년도에 출제가 되었으니까 2013년도 당시를 기준으로 해보면 이게 나프타가 EU보다 더 크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게 그 문제에 오류가 있다는 것인데요. 어찌 됐건 이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가 당연히 초반부터 이제 수험생들부터 나오니까 평가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결국 이제 수험생들이 이제 이에 불복해서 이제 정답 결정 취소 처분을 이제 구합니다. 그러자 이제 이게 거의 약 1년 가까이 걸린 2014년 10월에야 이제 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오게 되는데, 평가원은 이제 수능을 관장하는 평가원은 법원의 확정 판결을 받은 날 받고서 이제 그 이 문제가 된 8번 문항을 모두 이제 정답 처리하면서 성적을 다시 폈는데, 당연히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2014년 10월이면 2014년 대학 입시 전형이 다 마무리되고도 한참이 지난 시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저렇게 사후 조치를 취했지만 어떤 뭐 학생들은 구제를 받지 못했을 것이고, 또 어떤 학생들은 구제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 결정이 이제 10월에 나오니까 이제 입학 처음에는 지원한 학과에 불합격 처리되었다가 이제 이 문제가 전원 정답 처리되면서 이제 뭐 합격 처리가 되는 이 일들이 나중에 이제 벌어진 것이죠. 그러다 이제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과 같이 2015년 1월에 이제 이런 해당의 문제가 된 수험생들이 이제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 1심에서는 기각당하고 2심에서는 이제 문제 오류가 너무 명백하고 심각하다. 그래서 이제 구제조치 지원으로 대입에 영향을 받은 42명에게는 한 사람당 1,000만 원, 당락에 영향을 받지 않았지만 이제 성적이 다시 산정된 그 수험생 52명에게는 이제 각 200만 원씩을 이제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지만, 또 대법원은 또 이를 뒤집고 평가원이 뭐 정당한 절차에 따라 수차례 검토를 거쳐서 문제를 출제했고, 이제 뭐 법원 오류 확정 판결 뒤 그래도 바로잡지 않았느냐, 국가 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만큼 객관적 상당성을 잃은 위법한 행위라고 보기 없다 해서 결과적으로 수험생들의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되는 것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저는 이 문제의 논란을 보면서 제일 좀 의아하고 좀 신경질이 났던 부분은 도대체 왜 저런 내용의 문제가 출제가 되었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EU와 나프타의 역내 생산 규모가 어느 쪽이 크고 작다는 것을 도대체 대한민국 수험생들이 알아야 될 이유가 뭐냐? 그것을 가지고 뭐 EU나 나프타의 어떤 상대적 중요도를 평가할 수 있는 것인가요? 근데 최근에 이제 실제 초등학교 이제 교과를 포함해서 모든 문제가 이런 식입니다. 최근에 저도 뭐 그 기회가 되면 아이들이, 저도 이제 뭐 아직은 초등학생이고 아직 입학도 전이지만 그래도 아무래도 관심을 갖게 되니까 교육방송 등을 통해서 이제 뭐 역사나 그래도 좀 제가 좀 아는 분야에 대해서 이제 수업 문제 풀이라든가 이런 걸 좀 보게 되면 뭐 뭐든지 다 앞서 이제 문제에 보신 것처럼 그냥 뭐 EU 나프타 해도 될 것을 굳이 A, B, C를 해가지고서 그거를 이름을 가리고 뭐 이 지역의 A에 대해서 뭐 설명 중 옳은 것은 틀린 것은 뭐 이런 식으로 문제를 출제하는 거 보면서 도대체 이게 뭐 하는 짓거리인가 좀 생각이 좀 들었고, 특히 이제 수학 같은 경우에도 하여튼 문제는 뭐 예를 들어서 1 더하기 1은 2라는 걸 묻는 건데, 그거를 괜히 꼬아서 영희와 이제 철수가 있다가 집에 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난데없이 수키가 또 나타나서 나왔다가 또 사라지고 뭐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마지막에 영희와 철수가 남은 상태를 이제 쭉 추론하게 만들어서 남아있는 사람은 몇 명이냐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그런 문제식의 문제가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수학 문제인지 국어 문제인지 이게 뭐 도대체가 뭐 긴 문장을 정말 그 초등학교 학생들이 집중하지 않으면 도저히 풀 수 없는 그런 문제들, 집중력을 높이는 데는 뭐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참 이런 식으로 도대체 시험 문제를 풀어서 아이들한테 얻는 게 무엇인가 하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시험 문제에 지금 뭐 좀 어르신들 잘 모르실 텐데 말장난이 난무하는 문제 유형이 지금 대한민국 수능을 완전히 좀 장악하고 있는데, 과연 이런 것을 두고 창의적 사고에 도움이 될까요? 제 주위에 이제 현직 서울대 교수와 이제 얼마 전에 좀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오히려 이따위의 문제 유형, 막 말장난이 난무하고 뭐 괜히 복잡하게 만드는 이런 문제 유형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학생들이 좀 다양한 방식으로 좀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차단하는 것이 아니냐는 문제를 좀 제기해서 제가 좀 굉장히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어서 1 더하기 1을 2라는 것을 풀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학생들이 사과도 생각해 볼 수도 있고 뭐 사람을 생각해 볼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되는데, 문제 유형 자체가 너무 복잡하다 보니 그 문제의 내용을 쫓아가기 급하다 보니까 달리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등을 생각할 겨를이 없다는 것이죠. 거기서 그래서 이 서울대 교수의 이야기는 오히려 예전보다 학생들 전체가 문제 해결 능력이 좀 떨어지는 걸로 자기는 평가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드는 생각은 이거죠. 이런 쓰잘데없이 복잡한 문제를 보고 있노라면 이게 절대 부모가, 학교 교사가 해결해 줄 수가 없구나. 학원을 다니면서 끊임없이 문제 풀이에
그 익숙해지지 않으면 도대체 이 문제를 시험을 이제 응시를 해서 당일 내에 시간 내에 풀 수가 없구나, 학원을 가지 않을 수가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저도 저절로 들었습니다. 이제 이런 상황에서 앞서 말씀드린 이주호가 다시 교육부 장관이 되었습니다. 이주호 의원은 정말 대단한 업적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뭐 이해찬이 이제 물꼬를 튼 이른바 자기 어떤 선호도에 따라서 대학을 진학할 수 있다, 공부하지 못해도 대학 갈 수 있다는 것이 이제 이해찬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는데, 이것이 이제 MB 정부에 들어와서 이제 이 이주호가 실시한 입학사정관제, 이게 뭐 조국 사태로 보는 것 같이 정말 대학 입시 부패 구조의 아주 뭐 완결판이라 할 수 있죠. 그거를 본격 도입한 작자가 이주호입니다. 그런데 이주호는 본인이 이런 엉망진창의 입학사정관제를 도입한 그 장본인이 최근 뭐라고 얘기했냐면, 대입수시 모집의 신뢰가 떨어진 원인으로 수업의 변화, 교사의 변화가 없었다, 교사의 책임이 가장 큰데 교사는 무풍지대였다라고 비판. 그러니까 제도는, 자기가 추진한 제도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교사들이 예전처럼 이러저러하게 평가를 잘못하고 교사들의 잘못으로 지금 이 자기가 도입한 이 훌륭한 제도인 입학사정관제 수시 제도가 지금 신뢰를 떨어졌다, 그 얘기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대한민국 뭐 황장수 대표를 포함해서 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전 학력고사 이런 시스템 속에서도 알게 모르게 특히 학교 내 대학 입시 비리가 왕왕 종종 뭐 있었다는 것을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고등학교나 대학의 시스템을, 입학에 관련된 시스템을 믿을 수가 없는 것이 뻔한데, 도대체 이주호는 이런 현실을 알고도 입학사정관제를 도입하자고 한 것인지, 그러면 몰랐다면 도대체 대한민국 교육부 장관을 할 수 있는 교육 현실에 대한 지식은 좀 있는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주호는 무능력한 자 아니면 양심이 없는 자라는 얘기인 거죠. 이런 자가 이제 2025년 1월부터는 뭐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유치원은 이제 교육부, 어린이집은 이제 보건복지부 소관이었는데요. 이걸 가지고 양 부처 등등해서 이제 여러 가지로 힘겨루기도 하고 말도 탈고 많았습니다. 근데 뭐 이자가 뭐 추경호 경제부총리 등을 설득을 해서 2025년 1월부터는 유치원 어린이집 관리 체계를 교육청으로 완전히 통합. 여기서 중요한 거는 교육부가 아닙니다. 교육청으로 완전히 통합한다는 겁니다. 지금 뭐 대한민국 전체 교육청이 정교조의 손아귀에 지금 있는데, 유치원과 어린이집도 이제 아예 정교조 손아귀에 넣겠다는 것을 지금 이주호가 공언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뭐 교육부라는 게 뭐 교육청보다 낫느냐? 그렇지 않죠. 뭐 무능부패 집단의 뭐 대표가 교육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작자들이 이제 어린이집까지 맡으면 도대체 얼마나 어린이집마저, 안 그래도 문제가 적지 않은 어린이집이 얼마나 더 엉망진창이 될 것인지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 이주호는 뭐 교사들에게 이거 좀 깜짝 놀랐는데요. 교사들에게 변화의 동력을 주기 위해 교대와 사범대를 전문 대학원을 해야 한다고 좀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사 양성 과정도 지금 현재 법조인과 의사를 지금 양성하고 있는 로스쿨과 의학 전문 대학원처럼 전문 대학원 시스템으로 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주호는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는 로스쿨, 그다음에 조국 사태로 그 문제점이 드러난 의학 전문 대학원의 지금 시스템이 성공적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인가요? 도대체 뭐 현실에 대한 아무런 진단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이제는 뭐 교대, 뭐 사범대 들어가서 그래도 임용고시라도 열심히 해가지고 그래도 교사라는 어떤 안정된 직장을 찾거나, 아니면 어떤 그래도 계층의 사다리가 남아있는 그나마의 어떤 임용고시, 물론 요즘에 임용고시 뭐 합격해도 발령받지 못하고 장기간 대기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만은, 이제 그건 마저도 다 없애버리겠다 하는 게 이주호의 목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언론 보도에 보니까 문재인 시절에도 이제 이 빌어먹을 이제 교사 전문 대학원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여러 가지 논란이 너무 당연히 많겠죠. 그것이 그래서 무산됐다고 하는데, 이주호는 이제 이 로스쿨, 의학 전문 대학원, 이 숱하게 많은 문제를 양산한 이 전문 대학원 시스템을 교사 양성에까지 지금 하겠다, 계층의 사다리를 완전히 다 끊어버리겠다고 작정을 한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입학사정관제 도입으로 정말 대한민국 입시 체제를 완전히 망쳐버리는데 가장 큰 공헌을 한 이주호가 이제 아예 막 대한민국 교육의 마지막 숨통을 끈짝내기 위해서 막 발작을 하고 있다고 좀 생각이 들고,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경각심을 가지고 이주호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정말 그 서울대학교 같은 경우는 뭐 말할 필요가 있습니까? 저도 뭐 이러저러한 경우에 대해서 좀 이렇게 방어하는 입장이었는데, 이제는 뭐 서울대학교 대표도 뭐 방송에서 계속 얘기했지만 서울대학교는 폐지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조국 사태가 벌어진 지 벌써 만 3년이 지났습니다. 아직도 조국은 서울대학교 교수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대학 교수들 중에 아무도 조국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검찰을 비난하고 왜 조국을 수사하고 있냐고
대놓고 얘기를 합니다. 예전에 이제 저희 학력고사 시절만 하더라도 이제 부모님이 중고등학교 교사인 이제 그런 친구들이 이제 입시에서 강세를 보이는데, 요즘은 대학 교수 아이들이 뭐 예외 없이 어마어마한 강세를 띱니다. 왜 그럴까요? 90년대 서울대 공대 교수들, 서울대에 재직하고 있던 공대 교수들 중에 아마 연구비 횡령하지 않은, 그 제자 몫으로 나온 그 연구비를 횡령하지 않은 교수 단 한 명도 없었을 겁니다. 나머지 단과대학, 뭐 다른 뭐 인문대나 뭐 사회대나 이런 교수들은 해 먹을 돈이 없어서 못 해 먹었던 것 뿐인 것이지, 서울대에 재직했던 공대 교수라는 작자들이 전부 다 그랬습니다. 이주호 같은 경우는 현재 대학 예산 편성들도 지자체 등에게 권한을 이행하겠다. 그래서 물론 이전에 뭐 교육부에 뭐 그 친구들이나 이렇게 주위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교육부가 대학 교수들한테 막 갖가지 명목으로 어마어마하게 정말 자질구레한 규제를 가해서 뭐 그런 것들에 위반되면은 이제 뭐 대학의 지원을 끊겠다는 식으로 정말 달달달 들복 같다. 그런 일도 있었지만, 도대체 그래서 대학의 자율성이 사실상 많이 고사된 건 사실이라고 하는데, 그렇다고 지금 대한민국의 지자체들한테 대학 그 예산 등의 어떤 그 편성이나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하게 내버려 두면은 나아질까요? 그 이와 함께 뭐 최근에 뭐 문재인이 그렇게 주장했던 블라인드 면접이라는 실상도 한번 제가 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게 도대체 왜 블라인드 면접을 할 것인가? 면접, 그 뭐 제한된 시간에 제한된 사람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 면접, 그 뭐 학력이나 이런 모든 스펙은 가린 채 그거 뭐 그런 블라인드 면접으로 과연 지금 대한민국의 입시나 어떤 뭐 취업이나 이런 것도 결정될까요? 당연히 제가 뭐 이러저러한 뭐 은폐된 무슨 공장이나 이런 게 아니라 하더라도, 제가 면접관이라 하더라도 제가 지금 면접을 가지고 이 사람에 대해서 이제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이 사람에 대한 아무런 사전 정보는 없고 뭐 잠시 얘기를 나누고 한 그것을 이제 평가를 내야 되는데, 과연 제가 어떻게 평가를 줄까요? 당연히 회피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뭐 대략 뭐 8점, 9점 뭐 이런 정도로 이제 점수를 줄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럼 도대체 무엇을 가도 결정되느냐? 그게 조국 사태에 드러났던 것이죠. 조국 뭐 이런 그쪽 편을 드는 사람들은 뭐 공익인권법센터 뭐 이런 법에 대해 이런 데 인턴이 다 그렇게 배점이 크지 않았다. 무슨 뭐 동양대 총장상도 그 배점이 큰 게 아니었다라고 주장하면서 그게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처럼 주장합니다. 실제 그렇지 않죠.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대에서 나왔지만 조국의 딸이 합격이 된 것은 뭐 몇 점 차이로 된 것이 아니라 뭐 1점 내 1점도 채 안 되는 점수 차이로 합격이 된 겁니다. 그럼 과연 그게 막 면접으로 크게 점수가 갈렸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결국 그런저런 자잘한 것들에 대해서 점수를 부여해 놓고 마치 뭐 0.5점, 1점 뭐 별 그게 영향이 당락이 실제 없는 것처럼 형식적으로는 실제 없는 것처럼 해놓고 그런 요건을 갖추면 이제 다른 분야에서 다 오피스텔이니까 그런 가점이 있는 사람이 결국 확정이 되는 그런 구조가 바로 블라인드 면접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오히려 블라인드 면접이 이렇게 불평등하고 불공정한 입시 및 취업 체계를 지금 확정하고 있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최근에 이제 조희연의 서울시 교육감의 3선에 1등 당선의 1등 공신인 조영달이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구속되었습니다. 예, 참 이것도 보통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과연 저도 처음부터 조영달이라는 사람이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무슨 돈으로 저렇게 교육감 선거에 저렇게 매번 나오고 있나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비밀도 과연 밝혀질는지 지켜보겠습니다. 이런 면으로 봤을 때 이주호가 지금 사실 가장 신경 써야 될 부분은 교육감 선거를 하루라도 빨리 폐지하는 것이고, 뭐 이를 외면하면서 뭐 정교조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교원도 기득권 계층이 독점적으로 이루라는 이주호 같은 사람은 정말 이런 식으로 계속 이주호가 나간다 그러면 대한민국 교육계의 매국노라고 볼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른 중요한 이슈들도 있지만 이주호를 좀 주목해서 이 대한민국 교육의 숨통을 끊으려 하는 이 시도를 뭐 적절한 방법으로 제어해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랭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고시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스파차 평생 가본 게 꼭꼭꼭라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Revolution 21
돌아보지 마 특히 울어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서 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빨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 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Revolution 21 가바우스 700 나도 소유주 Revolution 21 가바우스 700 나의 소유주 You and I, we live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Yeah. Revolution 21, only hope and happines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지금까지 정치인들 입만 열면 찝찝찝 개소리 멍멍멍 쳐다